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뜨거워진 열기를 식히며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 파월이 저지르고 부하 직원들이 수습한다. 패드 의원들의 매파 발언을 소화하며 하락한 시장. 미국 증시가 오늘은 작정하고 나온 패드 의원들의 매파 발언을 소화하며 일제히 하락하였다. S&P 500은 오늘 하루 1.0% 하락하였고, 그동안 크게 올랐던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 전후로 후퇴한 모습이다. 또한 러셀 2000 지수는 금리 인상 시기가 길어질 것 같다는 우려감의 하락폭을 키우며 1.46% 하락하며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20%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정리하자면 오늘은 기술주들의 조정과 함께 중소형 종목들이 비교적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은 하루인 듯하다. 어제 연준 의장 파월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는 발언에 환호했던 시장은 오늘 그 부하 직원들의 작정하고 덤벼든 매파 발언에 어제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고 말았는데, 크리스토퍼 월러와 리사코드 리사, 그리고 뉴욕과 미니애폴리스 패드 총재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듯 일제히 물가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내뱉었다. 원래 사장은 좋은 말만 하며 달래주고 그 뒷수습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 조직이다. 한편 전 국가경제위를 지낸 바 있는 조랩 라보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와는 반대된 의견으로 패드가 긴축을 지속함에 따라 침체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표를 보면 올 봄부터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수익률 곡선의 역전 정도가 이례적으로 심하다며 이는 패드가 너무 긴축적이란 의미이고, 패드는 이제 긴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UBS의 플로어 책임자인 아트캐시는 올해 증시 전망을 밝게 보지만 최근 시장이 너무 많이 뛰는 바람에 이미 수개월간의 상승 여력을 소비한 상태라며 증시가 당분간 횡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S&P 500이 만약 4100포인트에서 밀려나면 더 크게 밀릴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긴장시켰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그간의 뜨거웠던 폭풍 질주를 뒤로하고 오늘 하루는 일제히 쉬어갔다. 연준 의원들의 매파 발언으로 인해 고강도 긴축 우려가 시장 전체에 만연한 가운데 특히나 중소형 바이오 테크 종목인 라보가 오늘 하루만 10.25% 폭락하고 말았다. 이제 라보는 8달러 선이 붕괴되며 7.79달러까지 내려앉은 모습이다. 반면에 빅테크와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ETF 종목들은 그간에 워낙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터라 오늘의 하락이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하는 느낌이다. 급상승에 따른 단기 조정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한편 미국 장기 국채 ETF인 TMF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13% 상승 마감하였다. 금리 인상이 중단되기만 하더라도 채권 가격은 어느 정도 튕겨 오를 것이 분명해 보이기에 개인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어가는 지금이야말로 채권 ETF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2배수 레버리지 ETF도 오늘은 줄하락이다. 이곳 역시 중소형 바이오 테크 종목이 가장 크게 하락한 가운데 중국 테크 주식도 연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등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까지 쌓아온 AI 기술력을 차츰 선보이려고 하는 분위기이고, 중국 정부에서도 올 봄부터는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올해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시웹은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률 95%대로 매우 크게 하락해 있음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억하자. 조정을 받을 때가 지나고 나면 다 기회였단 사실을.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곧버스 ETF가 또다시 기사회생했다. 이제는 포기할 법도 한데 밟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곧버스 ETF. 믿었던 연준 의장 파월의 배신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곧버스 투자자들. 오늘은 연준 의장의 부하 직원들이 작심한 듯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늘어지며
시장을 하락시키며 그동안 구겨질 대로 구겨진 곳버스에 체면을 세워주었다. 하지만 오늘장 마감 후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과연 하락세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결국 단기 분수령은 다음 주 화요일 발렌타인데이에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불즈 ETN의 15개 개별 종목의 오늘 성적표이다. 알파벳의 챗봇 바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주가를 7% 넘게 폭락시키고 말았다. 이에 아마존,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들도 덩달아 영향을 받으며 주하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테슬라는 $100 초반대의 바닥을 찍은 후 무서운 상승세가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내며 단박에 $200 선을 회복한 모습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기대 이상인 테슬라. 테슬라는 그냥 괴물이다. 다음은 주요 기술주 개별 종목들의 소식으로 일제히 인공지능 관련 뉴스로 가득 찼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내놓은 데 이어 AI 기반의 검색 엔진인 빙과 웹브라우저 엣지까지 공개하자 알파벳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덜 된 탓인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구글의 AI 챗봇 바드가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바람에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며 주가가 대폭락하고 말았다. 한편 중국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AI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바이두가 인공지능 챗봇인 어니봇을 3월에 출시한다는 소식에 이어 오늘은 알리바바에서도 생성형 AI 공개를 앞두고 내부 테스트 중이라고 발표하며 빅테크 기업들 간의 인공지능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모두가 알고 있는 알파벳이다.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대 빅테크 기업이기에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무슨 빅테크 기업을 템버거 종목으로 소개하냐고 미쳤다고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다. 더더군다나 알파벳이 공개한 검색 엔진 AI인 바드가 시험 테스트 단계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알파벳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7%가 넘게 급락하고 말았기에 더더욱 생뚱맞아 보일 수 있을 듯 하다. 개인적으로 알파벳의 미래를 테슬라보다도 높게 평가한다. 알파벳은 수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과 유튜브 또한 그 자회사들 중 하나이다. 2015년 세상을 놀라게 한 알파고를 선보였던 딥마인드, 그리고 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칼리코, 기술만 놓고 보면 이미 최상위 자리에 위치한 자율주행 웨이모까지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시다. 그 밖에 알파벳은 양자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도 IBM과 함께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주도해 나갈 기업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가지고 있는 지분 10%는 보너스이다. 그저 챗봇 바드의 한마디 말로 주가가 7%씩 오르내리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 알파벳을 오랜 기간 연구하고 알파벳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이야말로 알파벳을 매수하기에 최적의 시기란 것을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더 알고 있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알파벳.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기대하시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알파벳의 혁신 기술들을. 이상 오늘의 템버거 종목으로 알파벳을 별 5개 강력 추천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당연한 생리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매 순간 해석을 가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하루 종일 주식창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도하게 집착하면 멀어진다. 힘 빼고 그냥 내 맡긴 채 본업에 충실하자. 결국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